올해 새로 생긴 이 두 신생팀 간의 대결입니다. 셀트리온과 수려한 합천. 좌변에서 신진서 선수가 오히려 후수를 잡기 위해 여기를 뒀습니다. 묘하게 틀어갔고요. 여기를 두니까 밀 때 받아주었는데요. 그럼 이지현 선수는 여기서 여기를 막을지 아니면 아예 그냥 중앙으로 모양을 넓혀서 승부를 걸어갈지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정말 백이 그 자리를 거꾸로 웅크렸네요. 그만큼 좀 당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찝히고 여기를 찝히고 역으로 찝힌 다음에 여기까지 밀리는 것보다는 백이 하는 자세가 훨씬 낫다고 봤고요. 여기는 하나 밀렸지만 여기서는 하나 밀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지현 선수도 막아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백이 이 삭감 선을 좀 결정을 해야겠어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여기만 끝이 나면 더 이상 어려운 끝내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딱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수익기 그리고 많은 형세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런 정도인데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들어갈지 좀 덜 들어갈지 그 판단을 대국자들이 해봐야겠고요. 지금 이지현 선수가 판 전체를 둘러보면서 개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상대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지켜내야 되는가 이것을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신진서 선수도 이제는 초읽기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맞아서 두 대국자가 바빠졌습니다. 자, 과연 신진서 선수는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설정을 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 여기 외에 다른 곳을 선택한다면 일단 선택 안 했어요. 흙은 이 틈을 타서 다른 곳으로 향하면 안 될까요? 이런데요. 네. 그런데 여기가 백이 젖혀 이었을 때 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여기 끊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또 다른 데 두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끊고 안쪽으로 끊어서 밀고 들어가서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젖혀 있는 게 사실상 선수여서 흙이 손 빼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넘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요. 저는 이 수 말고는 정말 다른 건 거의 아예 안 보이는데요. 다른 곳인가요? 손이 지금 이쪽 어딘가를 향했던 것 같죠. 뭔가 좀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갈 생각을 해보나요? 자, 상중앙 쪽을 밀어가면서 그쪽부터 웅수를 묻습니다. 이게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교환이 된다면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백이 더 파고들거나 했을 때 이렇게 두고 느는 것도 선수이고 또는 이쪽을 끊어서 이쪽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돼서 삭감을 들어가고 흙이 공격 왔을 때 양쪽으로 좀 활용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신진서 선수가 해보고 있습니다. 자, 활용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흙에게 상중앙 쪽부터 웅수를 묻고 있고요. 흙도 이곳을 뚫릴 수는 없겠어요. 네, 여기 뚫리면 유일한 보가인 중앙 쪽이 다 깨지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부터 막아야 합니다. 하나 끊어두고 막을지 아니면 그냥 여기를 젖혀서 막을지 그런 판단은 어려운데요. 아마 신진서 선수가 이 정도만 해두고 앞서 말씀드린 그곳으로 삭감을 가서 두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젖혔습니다. 여전히 흙이 두지 않았을 때에는 단수 치고 호구 쳐서 백돌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이렇게 관통당하면 흙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젖히는 것과 끊는 것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판단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여기를 끊으면 딱 이 자체를 놓고 손 뺐을 때 좀 더 뒷맛이 나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 늘었을 때에도 흙이 여기 연결을 해야 되고 한 점을 이용해서 활용이 많기 때문에 흙이 젖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딱 여기까지만 해두고 어딘가 삭감을 올 텐데요. 아, 과연 어느 선일까요? 여전히 일감이 이곳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신진서 선수가 좀 더 갈지 덜 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재밌습니다. 자, 경계선을 설정하기까지 신진서 선수가 꽤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딱 여기 경계선에 걸쳐서 그리고 양쪽으로 3칸씩 여유가 있는 한가운데인데요. 계속해서 짚어주셨던 그 자리요. 흙이 막 붙여가거나 한다면 혹시 위험하진 않겠죠? 백이 좀 믿는 구석은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됩니다. 이렇게 교환이 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데 붙였을 때 젖히면 끊는 수가 이 교환으로 좀 방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축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런 쪽이 있어서 백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한 칸만 늦추면 그때는 좌측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여지가 생기니까요. 이것도 탈출이 쉽죠. 네. 그렇다면 지금처럼 갔을 때 끊어지지는 않는지를 좀 걱정을 해야 하고 한 칸 덜 들어간다면 또 그건 개가를 걱정을 해야 하네요. 이 수를 기준으로 제가 100이라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잡히는 게 좀 염려스럽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칸 덜 가면 이걸로 이겼으면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한 칸 덜 갔기 때문에 그만큼 한 줄이 더 흙집으로 변하고 거기에 대한 계산에서의 확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기 선은 좀 심한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선들 아니면 한 칸 아랫선일 것 같은데요. 신진서 선수는 낙관파와 비관파 중에서 좀 굳이 분류를 해본다면 어느 쪽에 좀 가까운가요? 글쎄요. 그래도 낙관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비교적 근데 너무 낙관파도 아니고 너무 비관파 같지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 장면에서는 그런 성향도 좀 많이 관계가 있잖아요. 네. 낙관파 기사는 많이 봤지만 비관파 기사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좀 비관을 많이 했다고 해서 비관파 기사로 불렸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봐도 역사상 이창호 구단을 제외하면 비관파 기사는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또 낙관파 기사 하면 또 조한승 선수도 손에 꼽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낙관파 기사는. 김지석 선수도 좀 낙관하는 경향이 있고 백봉석 네. 선수 또 앞서 말씀해주신 조한승 선수나 예전에 유창혁 구단도 그랬고요. 조한승 선수가 이야기를 할 때 확실히 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낙관파보다는 비관파가 승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낙관파라서 그냥 겸손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네. 뭐 선수들마다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박정상 해설위원도 낙관파에 속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부정확파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지 않은 아, 쪽. 그런 파도 있군요. 네. 그게 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상대의 셋, 어떤 그 두고 있는 성향, 다섯, 또 남은 시간 이 여러 가지가 일곱, 실제 형세보다 비관하게 좀 안 좋다고 보게 만들기도 하고 좀 더 좋다고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전은 저기까지 가요. 이거 무조건 이지현 깜짝 선수가 놀랐어요. 무조건 반격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들 줄 예상을 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더 가는 것은 너무 심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 선으로 갔습니다. 게다가 그 중앙도 아니고요. 오히려 흙 쪽으로 조금 더 붙여갔습니다. 네. 이거 여기 두면 이 자체로는 백이 좀 이상해 보이고요. 괜찮을까요? 뭔가 이쪽 부분 활용 통해서 뭐가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여기 무조건 가겠죠. 여기 안 가면 흙이 이상합니다. 마지막 하나, 뒤쪽에서 받아줄 수는 없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쉬었습니다. 지금 뭔가 신진서 선수가 여기 끊는 거 선수고 여기 단수까지 백의 교환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도 이제 백이 걸리죠. 이런 게 다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쪽 이어서 반격 가하는 약점 노리고 하면 좀 화력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놀라운 수입니다. 이건 갑자기 좀 적진 한가운데로 확 뛰어든 느낌이 있는데요. 그냥 승부를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네. 자, 반대쪽 날일자로 향했고요. 인공지능 그래프는 지금 역전됐습니다. 역시 이 수를 좀 꼬집는 것 같아요. 너무 깊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단지 그 인간 대 인간의 승부에서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인공지능 그래프로 그 승부를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뭐 인공지능 그래프가 떨어졌으니까 이상한 수다. 그냥 승부로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신진서 선수가 지금의 어떤 흐름, 대국장에서의 공기로는 이게 된다고 봤기 때문에 승부를 더 강렬하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너 붙일지 아니면 더 씌울지 아홉, 건너 붙였습니다. 자, 뛰어들었던 그 101점만 취하겠다는 뜻인데요. 통째로 씌워가는 건 좀 무리라고 판단을 했던가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단수 치는 교환이 있어서 이런 데 붙였을 때에도 그렇고 또 여기 붙이는 반격도 앞서 말씀드린 여기 베개의 활용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까지 활용이 됩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여기 붙여서 끊었을 때에도 이 부분이 흙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쯤 갔고요. 근데 여기 건너 붙였을 때에도 백이 이 한 점을 쉽게 포기한다면 애초에 그 전에 덜 삭감 가는 것보다 이미 백이 손해입니다. 그럼 백은 이 한 점까지도 살려내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글쎄요, 근데 이거 살릴 수 있나요? 셋, 넷, 근데 저는 맞아요. 지금 신진서 선수 행마가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덟, 어떤 작전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흙은 당연히 끊어갈 텐데 그 이후 백의 수단이 자,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진서 선수 뭘 보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그 전의 흐름을 보면 쉽게 둬서 약간 우세하다 이런 판단 하에 두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전의 흐름에는 없었던 초강수를 들고 나왔고 또 그 타이밍이 딱 초읽기에 몰리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지금 백이 당혹스러울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백도 이 한 점을 그냥 내어주게 된다면 네. 형세는 좀 다섯,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거기까지요. 이건 정말 완전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갑니까? 지금 나가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승부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여기 되고 여기 끊는 거 선수하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것까지 백에 걸리고요. 여기를 늘었을 때 다음에 백이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장면을 봐서 흙이 받아야 합니다. 흙이 이쪽으로 받으면 그때 이쪽으로 이렇게 째고 나가서 뭐 이런데 이어서 반격 가하는 것 이거 노리는 게 신진서 선수 수익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건 어때요? 이건 어떨까요? 딱 이렇게만 된다면 백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건 백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늘었어요. 정말 그 승부로 가네요. 그 수익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승부를 걸어갑니까? 상당히 모험이 될 수도 있는 변화인데 네. 신진서 선수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인공지능 그래프는 좀 곤두박질 쳤거든요. 자, 과연 어느 쪽이 맞을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변화도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백도 가능해 보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막상 이렇게 찔러오니까 이지현 선수도 어렵다는 생각인데 인공지능은 동의하지 않네요. 저는 생각보다는 이 싸움이 백도 해볼 만해 보여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글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밀었고요. 뭔가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여기 단수와 여기 단수를 통해서 이쪽이 흠집을 내려가는 백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이런 식의 흐름이었죠. 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프도 뛰어 올랐습니다. 흑의 꼬부린 수가 실수는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좀 해설자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그래도 약간 덜 믿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수읽기나 아니면 반집 승부에서는 또 혹은 간혹 축 뭐 이런 부분에서는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인공지능 그래프가 네.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다섯,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일곱, 여덟. 네, 신진서 선수 그대로 진행을 하죠. 그럼 그렇게 몰아갔을 때 이게 흑이 어떡하죠? 막상 이게 백돌이 다 살려 나갈 수 있다면 중앙 쪽에서 백의 움직임이 손해가 없고요. 앞서 저희가 봤던 그 그림 신진서 선수가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끊고 이쪽 째고 나가는 그 변화에서 이지현 선수가 어떤 수법을 준비했을지 궁금합니다. 아예 그냥 여기 끊는 교환 없이 먼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길 먼저 둬버리고. 반대, 마지막 네. 둘, 네, 이쪽 어딘가로 끊어가면 셋, 넷, 아 이거는 여섯, 자체로 아까랑 조금 다르네요. 그럼 결국 여덟, 백은 이쪽 둬야 되네요. 아홉. 하나 끊어두고 꼬부리고 이 그림이 가능성이 높네요. 네, 인공지능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은 백이 좋다, 어느 쪽은 흑이 좋다. 게다가 한 수 한 수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의 전투는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수준인데요. 흑이 뭐 다른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끌려 왔는데 갑자기 백도를 다 살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이 너무 넷, 뭔가 좀 오락가락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일곱, 여덟. 미니고나 엘프고 릴라제로 외에 다른 인공지능을 참고해봐도 그 전에 중앙에서 백의 수법을 보면요, 여기 단수치고 늘어갈 때 오히려 확률이 올라갑니다. 인공지능이 보고 있던 수법보다도 신진서 선수가 더 좋은 수법을 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지금도 이런데 안 이을 수 없는데 이으니까 갑자기 백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인공지능보다 이 부분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더 정확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이 수가 아무리 봐도 무리 같았고 여기는 누구라도 씌워갔을 것 같고 여기서도 누구라도 여길 뒀을 것 같고 이지현 선수가 실수한 건 없습니다. 분명. 단지 되는 듯 보였던 싸움이 이쪽 저쪽의 그 올가미를 통해서 백이 되게끔 그냥 신진서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네. 셋, 넷, 상중앙 쪽을 다섯, 밀어서 젖힌 여섯, 수 그리고 일곱, 하중앙 쪽에서 여덟. 뛰어든 수 뭔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었어요. 네. 그 사이에 정말 빠르게 여기까지 좀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지금 실제로 인공지능 그래프를 봐도
흑은 단수 칠 때 이은 거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점점 이게 밀리잖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실수 안 했는데 인공지능도 수순이 진행될수록 아 이렇구나라고 뒤늦게 이제 신진서 선수의 수법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읽기 속도도 그렇고요. 이 정확도까지 신진서 선수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탈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혹시 흑이 끊어간다면 반대로 흑이 잡히게 되는 건가요? 여기 끊으면 여기를 둬서 흑이 잡혔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 둘, 셋, 넷, 뭐가 다섯, 없어요. 여섯. 이쪽으로 둬도 이었을 때 지금 양쪽이 자충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근데 끊었어요. 끊었어요? 안 되는데요. 혹시 빅이 될 수도 있나요? 입구자로 붙여가면 근데 빅이 이게 후수빅이 되는 순간 흑이 최악이라서 네. 네, 빅은 흑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수단을 이지현 선수가 보고 있을까요? 일단 그 앞서 말씀해주신 빅이 여기서 이런 데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조여 붙이면 빅은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근데 이 빅은 셋, 백이 네. 선수입니다. 백이 선수로 이 다섯, 세 점을 공략 갔을 여섯, 때에도 흑이 일곱. 이 세 점을 여덟. 다 살려 나와야 되는 빅이기 때문에 지금 착각이네요. 어. 네. 지금 표정을 보면 착각이네요. 네. 이지현 선수가 뭔가 좀 단단히 착각한 듯 합니다. 네. 지금 표정을 보면 이지현 선수가 그 전에 보고 있던 게 안 되나 봅니다. 이지현 선수가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얼핏 보기에는 이 건너붙여가는 수가 될 듯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서 돌려치는 게 언뜻 보면 돼 보이는데 백이 그냥 따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계속 하나 나가고 뭐 하나만 나가는 순간 이미 따냈을 때 흑은 뒤에서 단수를 못 치고 여기 돌이 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잡히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국 끊었고요. 잡혔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지현 선수의 좀 착각이 있었고요. 신진서 선수가 보여준 일련의 수읽기들은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네,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냥 흑이 어디를 두더라도 바깥쪽에 수 메울 때 백이 이쪽을 메우면 양자충이라서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이 뛰어들 때만 하더라도 정말 무리스럽게 느껴졌는데요. 오히려 흑도를 잡은 채 살아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지현 선수는 최대한 안쪽에 있는 백도를 네, 괴롭히고 여섯,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여덟, 아홉. 형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두 점까지는 확실하게 이 흑 진영으로 수중에 넣고 이렇게 집을 내서 이 흑도를 포기했지만 다시 집으로 재차 대항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은 분명 이지현 선수가 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잡히긴 했어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바둑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쪽이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이런 데 찝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조여 붙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날짜 둬서 이 두 점을 하나, 수중에 넣으면 둘, 셋, 넷. 뭐 느낌은 그래도 덤에 걸리는 정도입니다. 앞서 이쪽을 두면 백이 먼저 있는 게 있어서 잘 안 되죠. 정확하네요.
신진서 선수가 이 완벽한 수익기를 보여줬고요. 여전히 이지연 선수가 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